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과 강사 이하연입니다. 저는 오늘 고2, 고3 응용어법 수업하게 될 것이고요. 모두 2등급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문 보면은 굉장히 긴데 원래 수능 특강에서 요약문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지만 우선 학생들한테 오히려 지문이 길수록 내용 전개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점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체크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이고 독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요.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되는 거는 이제 인지부조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실험의 참가자들이 이 실험을 싫어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실험을 좋아했다고 말해야 하는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행동이 서로 어긋나 있는 인지부조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쪽 참가자는 이러한 거짓말 에 대해서 $20의 보상을 주는 반면에 다른 반쪽은 이제 $1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20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정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덜 일어나고, 반면에 $1를 받은 사람들은 인지부조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당화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이 화자가 내리는 결론은 우선 그 예측을 먼저 하는데요. 무엇이 예측되냐? $1 받은 이제 정당화가 덜 된 사람들은 인지부조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enjoying or liking the text. 그들이 태도를 바꿀 것이다. 그 실험을 좋아했다 혹은 즐겼다 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This was exactly what happened. 바로 이렇게 일어났다. 즉, 인지부조화가 심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A 내용 정리를 해보면요. 정당화가 되지 않은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했더라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기 위해서 위에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굉장히 길고 지루한 과제를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음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과제가 정말로 재밌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이 if라는 접속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접속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대상군이 바로 that과 if 혹은 whether입니다. 이가람 선생님, 혹시 that과 if의 의미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that은 뭐 것이나 고로 해석하면 되고, 네. if나 이거는 인지 아닌지. 그렇죠. 네. 그래서 that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if는 이제 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that은 뭔가 사실, 뭔가 생각들을 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if나 whether은 우리가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게 같이 사용되는 동사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if 같은 게 사용되는 경우는 이런 ask 같은 동사가 나왔을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학생들이 절대 헷갈리셔는 안 되는 게 이 ask 뒤에 이제 to tell이라는 또 다른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고, 이 접속사는 이 to tell에 걸려 있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상으로 생각을 해서 that이 들어가야 할지 if 혹은 whether이 들어가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those in the $20 condition did no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20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those라는 지시 대명사와 did not이라는 대동사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바로 대동사입니다.
자, 저희가 대동사를 사용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칙이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동사가 나오면은 비동사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은 do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면은 조동사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동사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어떤 동사가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 does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참가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이 참가자들을 받고 있는 동사는 바로 mood change라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 싶은 것은 이 did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이거를 조동사에 맞춰서 would로 써야 되진 않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지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우리는 가장 왼쪽부터 읽는다. 그래서 799는 800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진다. 즉, 사람의 숫자 인지 에 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인지를 이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shopkeepers, 그러니까 이제 가게의 오너들이 이것에 의해서 taken advantage, 뭔가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choosing prices ending in 9, 9로 끝나는 가격을, 즉 우리 이제 다이소나 그런 데 가보면은, 혹은 이제 일본의 백엔숍 같은 데 가면은 100엔보다는 99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많이 책정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트릭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상업에서 묘수를 다룬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가격 책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느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체크 포인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3번 체크 포인트에서 확인할 것은 바로 이 significant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feel significant less라고 보면은 여기서 then 보이면서 앞에 비교급 사용되고 있죠. 비교급 사용했을 때 significant가 이제 훨씬 더라고 해서 이 비교급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급을 수식을 할 때 이동혁 선생님, 저희 비교급 수식할 때는 뭐 사용해야 되죠? 비교급 수식이요? 네. 뭐지? 네, much라든가 뭐 far이라든가 even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부사라는 점입니다. 비교급도 결국은 형용사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사로 수식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4번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2008년에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지역의 피자 가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피자 가게는 이제 각각 8파운드로 5개 종류의 피자를 팔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피자 중에서 하나가 가격을 7.99파운드로 이것을 감소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이 가격이 감소한 피자의 판매량이 늘었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바로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입니다. 정대영 선생님, 저희 피자는 일반적으로 가산명사라고 보나요? 불가산명사라고 보나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불가산명사라고 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일단 앞에 형태만 봐도 one of the라는 형태가 붙어 있어서 당연히 여기에는 부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피자에 s가 붙은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 내용을 보면은 5종류의 피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뒷내용에 보면은 그 5종류 중 한 종류 를 이제 가격을 낮췄다고 했죠. 그래서 피자 같은 불가산 명사, 일반적으로 불가산 명사로 취급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런 거 종류로 따질 때는 그것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로 볼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짚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3분 잡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if라는 접속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거를 if라고 본다면은 이제 참가자들한테 그
일이 재밌었는지 재미있지 않았는지를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뒤쪽 내용을 확인하면 참가자들이 재밌었다고 말하는 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밌었다고 말을 해야 하므로 if라는 의문을 받는 접속사보다는 이거를 대수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does는 앞에 있는 participants 가리키고 있는 거고 did는 did가 나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would change를 받고 있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did not이 아니라 이거를 would로 고쳐줘야 옳은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게요. 3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비교급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잘못 사용되어 있으므로 이거를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꼴로 만들어주면은 말이 될 것이고요. 요게 one of the pizzas reduced in price to 7.99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자의 가격이 이제 7.99로 낮춰졌을 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피자 가격을 이제 낮추는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동사를 쓰는 게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타동사로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동태 를 사용해줘야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 pizzas so one of the pizzas reduced in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앞에 앞에 명사가 이제 one of 라고 해가지고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동사의 과거형 was로 삽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출제 빈도와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은 접속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내신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빈도 3점으로 주고요. 난이도는 당연히 뒤쪽에 독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면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이도는 3.5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대동사 문제, 대명사 문제와 함께 충분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고3으로 넘어가면 이제 빈도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2.5점으로 주고요. 난이도는 이제 만약에 앞에 주어와 동사만 충분히 찾았으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3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부사 형용사 문제 자주 출제되죠. 특히 내신에서도 많이 보이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난이도는 3점 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1.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4번 문제 수동태 문제 당연히 충분히 많이 나오죠. 수동태 문제는 이제 3.5점 주고요. 네, 난이도는 저도 제대로 답을 찾지 못했을 정도로 약간 교묘한 문제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맥상 어색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독해가 잘 수반되어 있어야 하고 독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휘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들한테 단어 잘 외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들 몇 개 좀 더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동사와 함께 대명사 개념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3등급 이상 학생들에겐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